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삼양그룹 7월 수시채용 문항해설로 돌아온 하리하리입니다. HR 제도 주니어 탤런트 수시채용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항해설을 이렇게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PPT 형태로 간략하게 문항해설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자료도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좀 더 진화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해 볼게요. 우선 주니어 커리어에 대한 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지금 직무 경험이 있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고지를 했죠. 그죠? 관련 직무 정규직 경험이 만 1년 이상 3년 미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면 3년 미만이라는 거예요. 즉 경력직은 3년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되면 주니어 커리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고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나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고 신입이라는 게 독이 든 성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입 아닌 신임으로서 회사에서 즉시 전력감으로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주니어 커리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원해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순수 신입분들이 또 넣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니어 커리어라는 이 공고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자소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꼭 넣어야겠다, 이런 조바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한 문학씩 봅시다. 첫 번째, 삼양그룹에 입사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 지원 동기죠. 제가 이 부분은 자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회사나 업계. 여기서 이 업계라는 게 삼양식품의 그 라면 아니에요. 화학 쪽이죠. 그쵸? 여기서 A란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지원한 여러분들도 A란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천생연분. 그 다음, 이 지원 동기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치환이 될 수 있어요. 입사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하루 중에 제일 오랜 시간을 회사, 즉 삼양그룹에 머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삶의 기준으로 치환해서 볼 수 있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각자의 이유에 입각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과 이유를 조합하면 공통점이란 게 보이고, 이거를 일반화 추상화하면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기준이 되고요. 이 기준에 입각해서 삼양그룹의 행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행보를 볼 때는 저는 말씀드린 게 직무에 맞춰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HR 및 제도죠. 그쵸? 그러니까 삼양그룹을 포함해서 업계 전반의 HR 및 제도 현황을 봐야 돼요. 당연히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삼양그룹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원 동기에서 회사 분석 못지않게, 사실 회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분석인데,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커리어를 매크로하게 훑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매크로하게 훑어줄 때 제가 제 브런치북에도 올려뒀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볼게요. 맨 첫 번째 단어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리더십도 서번트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있고, 소통형 리더십이 있고, 그죠? 중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적응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죠. 뭐 본인이 예를 들면 언제 어떤 곳에 가든 금세 적응하는 원동력을 얘기하는 게 적응력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꼬리 질문이 되겠죠. 그쵸? 그런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적응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삼양그룹에 뭐 어떻게 맞물리는지, 인사 담당자로서 적응력을 잘 갖고 있는 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분석이 삼양그룹 혹은 더 나아가서 삼양그룹의 HR 및 제도 담당자로서 적합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1번 회사 지원 동기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될 부분이고, 2번 지원 직무 HR 및 제도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 및 관련 경험 3가지. 또 이게 있죠.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진짜 3가지를 쓰세요. 아무리 없더라도요.
일단 우리는 역량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역량이라는 단어는 뭐뭐 역이나 능력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지, 공기업 직무기술서를 들여다보면 역량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로 나눠집니다. 태도라는 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성이나 열정이나 배려 같은 단어로서 모든 직장인이 갖춰야 될 윤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태도보다는 지식이나 기술, 스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화라는 거는 굳이 이 문항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꼼꼼함이 다른 사람들의 꼼꼼함과 뭐가 다른가? 분석력이라고 하더라도 분석력도 예를 들면은 매크로 분석력이 있고 마이크로 분석력이 있고, 마이크로 하다고 하면 고객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사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뭐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을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역량에 대한 차별화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5번에 후반부에 써놨지만 이 역량이 이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쵸? 그리고 6번 관련 경험이란 거 결국 뭐냐면 이 역량을 기른 노력이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 역량을 발휘해서 낸 성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3-1번 갑니다. 자신이 수행한 일 중 가장 도전적인 일. 3-1과 3-2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결국 도전이라는 단어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본다. 3-2의 혁신이 있죠. 그쵸? 그럼 우리 일단 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한다면 낼 수 있는 성과, 그걸 뛰어넘는 목표를 세워서 우리는 도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목표에 이루기 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불구하고 그걸 왜 도전했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 이유, 내가 이 목표에 이룰 거야 라고 선언을 할 때 주변에서 보인 반응, 웬만하면 주변에서 그 반응이 좀 부정적이면 좋겠죠. 왜냐면 그 도전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목표에 말씀드린 대로 도전을 하는 거니까. 도전을 선언하고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장애물, 그 장애물을 마주쳤을 때 내가 느낀 감정, 하지만 그 장애물을 이겨내야겠죠. 가장 도전적인 일이고 그 도전을 성과로 읽어내야 되니까 결국 그걸 이뤄내고 그 일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까지 나와야지 됩니다. 제가 6번 마지막에 또 써놨지만 3-1이나 3-2 같이 뭔가 직무랑 굳이 연결지지 않아도 되는 문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직무와 연결되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놨죠? 모든 문항은 결국 삼양그룹의 HR 및 제도 직무에 지원하는 본인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3-2 가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실행한 문항이죠. 그죠? 기존의 방식이란 거 결국 천편일률적이고 고리타분해야 됩니다. 다들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귀찮거나 하는 등의 모정의 이유로 개선을 꺼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기존 방식의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 새로운 방식은 기존 방식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감내해야 될 건 뭐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입한 나의 새로운 방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하면 그 변화는 긍정적이어야 되고 이게 곧 혁신이라는 거겠죠? 그죠? 3-2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와 연관성을 띌 만한 요소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HR이나 제도를 넣고 싶은데 물론 그럴 리 없어요. 주니어 탤런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 신입들 중에서 인사직무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인사업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항에 맞는 답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4번입니다. 입사 10년 내 이루한 목표, 비전, 그리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 2가지. 이건 곧 입사업 포부랑 똑같은 얘기예요. 입사업 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자면 회사나 업계는 HR과 관련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겠죠.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챗GPT가 HR 업무 효율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료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어쨌든 이런 미래, 삼양그룹 및 화학업계의 HR 쪽 입장에서 설정한 미래가 모든 회사는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기여가 가능한지, 그게 결국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입사업 포부겠죠. 그쵸? 내가 이런 역량을 향상시켜서 삼양그룹의 인사 담당자로서 HR 측면에서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다. 그 다음 보면 HR 및 제도 담당자로서 삼양그룹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다 보면 어떤 전문가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회사나 업계가 이런 비전을 실현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건 곧 희소 가치가 높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 삼양그룹의 혹은 화학업계의 HR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역량중 내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부족한 역량은 어떻게 보완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 입사업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재직 회사별 주요 업무 성과 이직 사유. 이 문항도 사실 500자예요. 분량이 적더라도 이 안에 다 넣어야 됩니다. 아셨죠? 재직 회사별 성과라고 하면 보통 이제 경력 기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니어 탤런트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니까 한 회사에서 일한 얘기만 쓰면 되겠죠. 그쵸? 1년 이상 3년 미만밖에 근무 안 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뒤에 이직 사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직 사유도 입사 지원 동기와 다른 느낌으로 써야겠죠? 분야를 바꾸는 도전을 내가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HR 전문가로서 다다른 데 있어서 삼양그룹에서 일하는 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다양한 이직 사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 회사를 디스하는 건 여러분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전 회사가 연봉이 낮아서 이전 회사가 중소라서 설마 이런 얘기를 쓰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양그룹 HR 및 제도 업무 관련해서 제가 문항해설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함께 첨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소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